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항상 봐주시는 박셀바이오 주주분들을 위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오늘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주가 상황이 워낙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만큼 바로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현재 주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구독자분들이 그리고 주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지금 현재 이 박셀바이오를 갖고 있는 국내 슈퍼게임 분들이 왜 패닉에 손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 2차 상승을 어떻게 예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세력을 분석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 한 주라도 이 종목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까지 다양하게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은 무조건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언급드릴 부분이 지금 현재 이 박셀바이오에서 세력이 나갔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남아있느냐, 이 부분일 텐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세력이 매집 중인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가 뭐죠? 지난 몇 달 동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바로 이 빨간 선을 말하는 건데, 이 OBV가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조정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 OBV가 주가의 방향과 똑같이 급락이 나야 이게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OBV가 하락을 하는 이때를 바로 세력들이 투매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 눌린 정도다, 즉 아직까지도 이 세력의 매집량이 고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차트를 좀 넓게 보면 아직까지도 이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세력이 매집 중인 이 물량이 역대급 고점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이전에 전고점을 찍었던 이때보다도, 이때의 물량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지금 박셀바이오에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느정도 저점을 찍으면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2차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박셀바이오와 굉장히 유사한 이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따 뒤에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박셀바이오가 잘 7월 이후에 잘 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왜 7월 중순, 아니죠, 8월 중순부터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 한마디로 이 시장의 지수의 급락을 정통으로 때려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코스피 지수가 8월 중순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죠? 잠깐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8월 중순 이후에 다시 한번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서 박셀바이오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은 같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박셀바이오로 돌아서 말씀을 드리면, 지수가 빠질 때 물론 다른 종목보다 크게 빠지긴 했지만 제가 항상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떤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섹터가 10%에서 20% 하락이 나올 때 제약바이오는 30에서 40%까지 주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다.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단기간에 하락을 한 것 같아도 이 정도의 하락이 조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이렇게 크게 빠진 게 무슨 조정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HLB와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차트는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HLB의 지난 6월 중순까지의 차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셀바이오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HLB 주주분들도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이때 당시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영상을 통해서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주가 급락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하락이 심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고점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절대 패닉에 손절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박셀바이오도 물론 OBV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조정의 수준이다, 여전히 이 세력들이 이 매집해놓은 물량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HLB 같은 경우는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다? 6월 중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때 당시에도 지수가 크게 빠지면서 HLB 주주분들이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때 패닉의 손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는데, 제 영상 보시고 그리고 제 말을 믿고 홀딩해 주셨던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다시 한번 이 상승 전환된 이 시기를 보낼 수가 있었다,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지금 구간에서 저점을 찍고 이 오른쪽에 HLB처럼 다시 한번 이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특성상 다시 한번 이 강한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되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물론 장기간 1년 이상 물려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단타나 수익 매매 목적으로 매수했다가 크게 물린 분들도 물론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쉽게 말해서 평단가가 지금 여기에 위치했기 때문에 내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구간에서 물타기를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이 오른쪽에 있는 HLB처럼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탈출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장기간 물려있는 분들, 1년 이상 물려있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어차피 앞으로도 몇 개월 정도 더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구간이 쉽게 말하면 역사적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70% 혹은 마이너스 80% 정도 내가 지금 물려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물타기를 해주셔야 내 평단가가 가장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미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자, 지금의 이 구간, 지금 저점에 와 있는 이 구간이 RSI 지표상으로 봐도 바닥 시그널이 이미 나와 있죠. 즉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셀바이오 주주분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매매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근거가 HLB 같은 경우에도, 자, 이때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바닥이 나왔을 때 이 RSI 지표상 이때도 저점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 없이 다시 2차 반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한 패닉에 절대 빠지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시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색칠해서 보여드리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매도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이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 번째 고점 시그널, RSI 지표상 고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기서 탈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간 물려 계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나오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HLB 사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 장기간 물려 계신 분들, 생각보다 많은 주주분들이 이 시기에, 이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기에 많이 매수를 하셨는데, 이분들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거의 2년에 걸쳐서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세력들이 2년 동안 매집을 한다는 건요, 과거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섹터,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오랫동안 매집을 할수록 역대급 200% 300%의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박셀바이오도 매집 기간만 2년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마지막 급락 구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버텨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지수가 급락이 나오지 않았으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박셀바이오도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8월 중순 이후에 지수가 단 한 번도 반등 없이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 박셀바이오도 여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치고는 이 정도 급락은 물론 마이너스 50%나 하락을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큰 폭의 조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HLB처럼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박셀바이오 주주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급락이 나온 이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수급 상황을 한번 보시면 지난 1개월 동안, 근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마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일 텐데, 자, 박셀바이오의 기간별 1개월 동안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개인 투자자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패닉에 빠져서 손절이 나가는 동안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금융투자까지 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연기금까지네요. 계속해서 강력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 매수를 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도 여기서 패닉에 손절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도 기관 외인처럼 물타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세력의 매집량이 역대급 고점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지표상 다시 한번 이전처럼 바닥 시그널이 나와줬기 때문에 총 바닥 시그널이 최근에 3번 나왔는데 전부 다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급등이 나와줬죠. 그래서 앞으로도 2차 대상승이 한 번 더 나올 거다. 그래서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탈출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이 뭐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냐면,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지표 2가지를 직접 설정해서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보조지표 2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을 좀 알려달라. 여기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즉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 구성과 똑같이 설정해놓고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OBV와 RSI 사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손수 직접 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가,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증권사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따라 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드냐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즉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마찬가지로 각각 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보조지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만든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요 수치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 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 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인데, 이 기본 설정 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개미 분들이 설정해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OBV와 RSI 이 두 가지 보조지표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고,
반대로 하락이 나올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RSI 지표상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양한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하실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대로만 따라하셔서 여러분들이 평생 주도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말하는 주도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포착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라고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자료,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종가를 기점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면서 급등, 횡보, 급락,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주가 흐름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즉 매수와 매도를 어떻게 결정하셔야 되는지 그림으로 이 예상도를 전부 다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바로 이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방식인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상위 3%에 해당하는 투자자분들만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이 시나리오 매매법을 들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저 같은 프로트레이더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여전히 이 시나리오 매매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이 세력의 개미털기에 당하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개인 투자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구독자분들에게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만큼 이 매매법이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즉 투자자로 하여금 내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박셀바이오 주주분들은 이 시나리오 매매법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만들어드렸던, 그리고 공유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왼쪽에 보시면 이때 당시에 이 종목도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7월 16일 이후에 이 자료를 드리면서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번 시나리오대로 급등 패턴이 다시 나올 경우에 매수가와 매도가를 얼마로 잡으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대로 횡보를 하게 되면 1차와 2차로 어떻게 분할로 매매 대응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3번 시나리오대로 급락 패턴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물타액이나 신규 매수를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이렇게 정확한 가격을 제가 표시해드리면서 이대로만 따라서 매매 대응을 하시라. 그래야 리스크를 가장 최소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월달에 공유해드렸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의 매집이 여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 상승 랠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박셀바이오도 이렇게 진행이 되길 바라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 중에 내가 혼자 매매 대응하기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일단 매수해 놓긴 했는데 지금 현재 너무 크게 물려있어서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시나리오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자료, 제가 직접 만든 시나리오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과 6월 달에 박셀바이오의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제가 만들어드렸던 이 시나리오로 도움받으셨던 분들은요, 이번에도 똑같이 시나리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같은 방식으로 이 자료 공유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 박셀바이오 보유하고 있는 혹은 물려있는 주주분들이 지금 있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이 시나리오 자료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많은 주린이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앞으로 세력의 개미털기가 한두 차례 더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서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에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 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에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이미 빠질 대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로 010-582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